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뿌리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경상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항공과 조선, 자동차 등 경남의 주력 성장 산업을 지원할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재라 기자입니다. 대형 가공기기를 이용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판을 자르는 작업. 정밀 가공한 대형 금형 제품은 냉장고나 자동차 부품을 찍는 틀이 됩니다. 재료와 소재 특성에 따라 철을 다듬고 강도를 높이는 소성 가공과 열처리 기술은 제조업의 밑바탕이 되는 뿌리 산업. 국내 시장만 94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조선 해양 분야라든지 항공산업 분야에도 이러한 뿌리 산업이 기반이 안 되어진다면 산업이 아마 육성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내 뿌리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단지를 추진해온 진주시. 최근 경상남도로부터 뿌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주 뿌리 산업단지는 진주시 정촌면 96만 제곱미터에 오는 2017년까지 1,800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항공과 조선, 자동차와 기계 등 경남 주력 산업과 연계된 기초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100여 개 기업 유치가 목표입니다. 자동차, 항공기, 선박 세계의 금형은 여기가 메카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앞으로 이 일대가 우리나라 뿌리 산업의 메카가 되는 것입니다. 입주 업종은 환경오염이 덜한 금형과 소성 가공, 열처리로 제한됩니다. 진주시는 비교적 환경오염 우려가 큰 주조나 용접, 표면 처리 업종은 뿌리 산업단지 입주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에는 400억 원을 투자한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가 곧 문을 열어 시제품 생산과 기술 연구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창원 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4곳 가운데 한 곳이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정비사를 쓰거나 사업 등록 때 자격증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 수리를 하고 있는 한 1급 정비업체. 수리하는 사람은 정비 자격증이 없습니다. 1급 정비업체는 자격증 보유자가 최소 3명 필요한데 자격증 1개는 명의만 빌렸습니다. 한 명씩 부족한 거죠? 네, 부족하고. 또 다른 2급 정비업체. 이곳은 정비업 등록을 할 때 3명의 자격증 가운데 2명의 것을 허위로 등록했습니다. 실제 채용을 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린 겁니다. 이건 따왔으면 얘는 자격증 해결하고 그 중간에 볼 때는 할 수 없는 거라요. 그거 가지고 지금 코로 걸고 넘어지면 아무리 떼고 있을 건 아니거든. 경찰이 창원 지역 1, 2급 정비업체 130곳을 모두 확인한 결과 28곳에서 정비인력 운영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차의 핵심 같은 엔진 같은 차량을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자치단체가 지도 점검을 나가지만 형식적입니다. 경상남도가 경남자동차 정비사업조합에 지도 점검을 예고하는데 날짜까지 정해주기 때문에 불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는 이분들이 또 그날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가보면 정상적으로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자격증 소지자가 어떤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 인력에 대한 전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가 지난달 체납 차량을 특별 단속해 1억 6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창원시는 5월 한 달 동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상가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380개를 영치했고 이 가운데 320대가 지방세 1억 6천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9일에도 100여 명을 투입해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김해시 외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25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 배전 설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병원과 식당 등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창원시 남성동의 한 병원 물리치료사 사무실에 침입해 책상 위에 있는 현금 30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부산, 대구에서 16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허위 사실로 도지사를 비난했다며 교육장 3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전 김해 교육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성기홍 전 김해 교육장은 기소 의견으로, 전 남해 교육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 행동을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창원 교육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홍준표 지사가 시군 방문 당시 건방지다, 거짓말쟁이 등의 교육계 비하 발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지난 1월 김해와 남해 창원 교육장 3명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마산 대우백화점을 인수하며 사실상 창원 대형 판매점 절반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롯데 중심의 시장 재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18년 동안 사용한 간판이 내려지는 마산 대우백화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한 겁니다. 공정위는 기존 입점 납품업체의 임대료와 수수료를 3년 동안 인상하지 않고 매년 이행 결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창원 백화점 시장 점유율이 단숨에 64.2%로 높아졌고 23.7%로 2위인 신세계 마산점과의 차이를 40%포인트로 벌렸습니다. 전 세계 롯데 쪽이 규모가 크고 롯데 자체가 또 영업이 강하기 때문에 대우가 가지고 있던 매출보다는 10%에서 20% 정도 더 나왔다고 해야겠죠. 마켓시어도 아마 많이 좀 올라갈 때문에 다른 백화점들은 롯데백화점의 영업 전략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백화점뿐만이 아닙니다. 창원 대형마트 시장에서도 롯데는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올해 말 마산에 한 곳이 더 문을 열게 되면 창원에만 5개의 영업점을 운영합니다. 사실상 대형마트 시장도 롯데가 절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창원 유통가를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지역 경제가 롯데화되어 간다. 저희들은 이래 보기 때문에 그 돈들이 결국 롯데 본점으로 전부 다 돈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는 지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상생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날씨가 좀 맑다 싶었는데 다시 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창원과 남해안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5에서 최고 2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위성현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구름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는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했습니다. 창원이 18.4도로 더욱더 포근한 기온이 감돌았는데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4도, 함안이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또 창원과 통영, 고성과 거제로는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그 밖의 지역으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하동과 산청이 각각 25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강한 햇볕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름 기온이 물씬 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지역 산간과 도서벽지 116개 마을에 올해 안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이 가설됩니다. 경상남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 KT와 협약을 체결하고 7개 마을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에 22억 원을 들여 전화, 방송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16개 마을에서 사업이 끝나면 경남의 1,600개 마을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모두 구축됩니다.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오지 마을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희망 사천 택시가 어제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희망 사천 택시는 정해진 구간에 대해 택시 요금을 1,000원만 내고 이용하는 것으로 마을마다 한 달에 120번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고 차액은 사천시에서 지원합니다.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게 된 통영 성동 조선해양노사가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성동 조선해양노사와 60개 협력업체 대표 등 400여 명은 어제 회사 대강당에서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데 모두가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6일 3천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단독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우선 900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경남체육회가 3,700만 원을 들여 도민체전 관련 서류 전산화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각 시군에서는 도민체전 참가 신청서 등을 서류로 만들어 도체육회에 제출했고 성적도 일일이 손으로 적어와 도체육회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참가 신청부터 기록관리, 상장 대장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4회 창원시 그린 여성 합창단 정기연주회 경남 금속과 함께하는 세대공감 하모니 콘서트 써니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제52회 창원시립무용단 정기공연 바다로 향한 문이 내일 저녁 7시 30분 진해문화센터 아리아홀에서 공연됩니다. 한여름밤의 작은 공연잔치 나만의 작은 극장2가 내일부터 3일간 매일 저녁 7시 30분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